착하다는 말, 정말 칭찬일까요? 혹시 오늘도 거절하지 못한 부탁 때문에 뒤돌아서서 한숨 쉬지는 않으셨나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도 웃으며 네 라고 답하고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하며 자책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착한 사람 코스프레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면을 벗어던지는 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뇌의 생존 전략을 완전히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느라 찌들었던 당신의 뇌가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여유롭고 강력해지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분석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당신의 괴롭히던 죄책감은 사라지고 타인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거절이 그토록 힘들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볼 때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는 비명을 지릅니다. 원시시대에 무리해서 미움을 받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뇌도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을 감지하면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당신의 뇌는 24시간 내내 적군을 감시하는 초소병과 같습니다.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를 분석하느라 뇌 에너지를 몽땅 써버리죠. 퇴근 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이 빠지는 이유?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뇌의 궤자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의 가면을 벗는 순간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은 뇌가 자동 반응 모드를 끄고 선택 대응 모드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보통 착한 사람들은 자판기 같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넣으면 생각하기도 전에 네가 튀어나오죠. 이건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자동 반사입니다. 하지만 코스프레를 그만두면 뇌의 심리적 공간이 생깁니다. 자극이 들어왔을 때 전두엽이 개입합니다. 잠깐, 이 요구가 나한테 이득인가?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나? 라고 따져보는 거죠. 이제 당신의 뇌는 타인이 누르는 리모컨이 아니라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조종석이 됩니다. 이 짧은 3초의 간격이 생기는 순간 당신은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의 뇌구조로 진입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그만둘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의 뇌는 내면에 CCTV를 설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관찰 혹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요. 감정 속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내 감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뇌는 거절했어.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난 나쁜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감정과 뇌가 한 몸이 됩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의 뇌는 지금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 거절이 익숙하지 않아서 뇌가 보내는 신호구나. 라고 데이터를 관찰합니다. 감정은 관찰당하면 작아집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죄책감이라는 가짜 데이터는 힘을 잃고 뇌에서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매일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에너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에너지를 타인의 말투 분석, 무리한 부탁 들어주기, 자기 전 시뮬레이션 등에 다 써버립니다. 하지만 코스프레를 그만두면 뇌는 통제 가능한 것에만 에너지를 쓰도록 재설계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단 1원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성장, 나의 행복 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만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도둑을 차단하면 뇌의 인지 기능이 폭발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꽉 막혀있던 전두엽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하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며 안색부터 바뀝니다. 착한 사람들의 뇌는 최고의 비극 작가입니다. 상사가 인상을 쓰고 지나가면 나한테 화났나? 잘리는 거 아니야? 라고 소설을 씁니다.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은 일기예보의 원리를 압니다. 예보가 있다고 반드시 비가 오는 건 아니며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그만이라는 걸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게 증거가 있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뇌가 지어낸 상상인가?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그만두면 뇌는 더 이상 가짜 시나리오에 속지 않습니다. 저 사람 기분은 저 사람 문제지 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인지적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현미경 같은 시야를 가졌습니다. 눈앞의 갈등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코스프레를 멈춘 뇌는 망원경을 장착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오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사건은 아주 작은 점일 뿐입니다. 1년 뒤에도 이 거절이 치명적일까? 5년 뒤에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까? 질문의 시간축을 늘리는 순간 뇌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 넓은 시야를 갖게 될 때 당신은 사소한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배처럼 묵직한 여유를 갖게 됩니다.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회복됩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뇌의 힘이 길러집니다. 타인에게 쏠려있던 안테나가 나를 향하기 시작하면서 뇌는 비로소 진짜 자존감을 구축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에 의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당신은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 노릇을 안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쩌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떠나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떠나보내야 할 사람들만 떠나갑니다.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그만두면 당신의 선의를 이용하던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스스로 물러납니다. 반대로 당신의 본 모습을 존중하고 경계선을 인정해주는 진짜 내 편들은 당신의 솔직함에 매력을 느끼고 더 단단하게 곁에 남습니다. 100명의 적당한 지인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한 명의 깊은 관계가 뇌의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훨씬 더 많이 분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기 위한 3단계 훈련을 시작해보세요. 1단계, 거절해야 할 때 딱 3초만 숫자를 세세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질문하세요. 2단계, 하루 3번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 지금 내 뇌가 죄책감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요. 3단계, 불안할 때마다 증거가 있는 사실인가? 를 확인하세요. 대부분은 뇌가 만든 상상일 겁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는 사실 타인이 나를 조종하기 쉽게 붙여놓은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그 족쇄를 풀고 나오는 순간 당신의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할 때 당신의 뇌는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 남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나로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가면을 벗겨줄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으로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